자, 그럼 오늘 있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 할 때, 지적 공부에서부터 출발했거든. 자, 정답은 지적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는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럼 대장의 종류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도면의 종류에는 지적도, 임야도예요. 그럼 첫 번째, 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인데 오늘은 7개를 공부했거든. 그게 실제는 6개예요. 그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이때 토지의 표시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요 중에 소재 지번은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그럼 소재 지번은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이제 지목이거든, 지목. 지목은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하나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하나가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등록되는 사항이 같아, 안 같아? 같이. 지적도와 임야도는 등록되는 사항이 같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만 지목을 등록을 해. 오케이? 다른 데는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면적, 경계, 좌표거든. 그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다 가면 됐어요.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는 한 군데씩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거든. 소유자는 대장에만 나오지, 대장. 그래서 대장에만 나오는데, 대장의 종류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 요 네 군데 다 소유자는 등록을 하지. 그런데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한다, 안 한다? 공동 소유거든. 그러니까 지분을 등록해, 지분.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이니까 지분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배웠냐면은, 지난번에 이래거든. 우리 경계는 있잖아요. 아까 전에 민법상의 경계가 있고 지적법상의 경계가 있어요. 민법상의 경계는 담의 경계, 그게 지상경계. 지적법상의 경계는 도면 있죠. 이 도면에 있는 이 선 있죠. 이 선이 경계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지상경계거든. 그냥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는 담이지. 근데 동과 동의 경계, 시군구의 경계, 시도의 경계, 그런 거는 도로나 하천, 뭐 산 이런 거 이단이다. 이지. 됐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경계를 새로 정했어. 그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다면은 장부도 새로 작성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년도 기출문제 답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면 O도 Y다. O. 그러면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작성 비치한다면 Ox다. X. 경계점 자비등록부가 아니고 시작.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렇게 딱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를 배웠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떤 토지를 사고 팔면 대장도 발급받아야 되고, 도면도 발급받아야 되고, 경계점 자비등록도 발급받아야 되고, 등기부도 발급받아야 되고, 구청에 가서 토지 이용 계획서도 발급을 받아봐야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거든. 그래서 한 장부 안에 다 넣겠다. 그래서 종합 공부예요. 그럼 얘는 물을 때는 종합 공부니까 등록되는 사항은 5개거든. 그 오늘 4개만 했거든. 그럼 1번에 이제 이렇게 했죠. 토지의 표시와 무슨 자?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무슨 자? 소유자. 되죠? 그러면 이제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5번은 기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럼 오늘 이런 거 외우지 말고 그냥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말이 있더라. 경계점 자비등록부라는 말이 있더라.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말이 있더라. 이런 것만 느끼고 가면, 제목만 알고 가면 돼요. 됐죠? 자, 두 번째는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모든 장부의 내용이 다 나오거든. 그럼 다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등록된 내용들은 일체해야 된다, 불일체해야 된다, 일체. 그 불일체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다. 그걸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림을 그릴 때 맨 밑에 뭐를 쓴다? 소유자. 중간에 뭐를 쓴다? 지적소관자. 맨 위에 뭐다?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자.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아래에 지적소관청, 아래에 토지 소유자. 그럼 소유자는 누구한테 올라간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누구한테 올라간다?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배웠냐 할 때 이제 그 정도 우리가 배웠거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으로 간 거예요. 토지 이동이 있잖아요. 이게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인데 그러면 신규 등록 났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게 신규 등록입니다. 그럼 오늘은 자 요거 해놓고 합시다. 요 5개는 뭘 한다? 신청. 며칠이다? 60일. 요 3개 있죠? 신청도 되고 뭐다?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등록 말소거든. 등록 말소는 그러니까 며칠이다? 90일. 그러면 사업 있죠? 며칠이다? 10일. 그래 딱 하고 아까 전에 일어났죠?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할 때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서류는 나중에 외우면 돼. 지금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출할 때는 다시 신청을 할 때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의무가 있냐 그것도 60일이다 90일이다 15일이다 외우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특징이 있거든. 그러면 이게 신규 등록은 좀 전에 배웠던 거 토지 이동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등기 촉탁 안 하는 거는 몇 개? 한 개. 신규 등록만 딱 외우면 되는 거라.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은 있잖아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바꾸는 게 등록 전환이라. 그러면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갔죠. 그러면 산인데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허물어버리고 택지를 조성했거든. 지목이 뭐로 바뀌었어요? 네. 그럼 이제 이랍니다. 등록 전환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한다. 그러나 반드시는 수반한다 안 한. 그 말은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 게라. 그럼 오늘 공부할 때는 예외를 외우려 하지 말고 예외가 아까 몇 개다? 3개. 요 3개만 갖고 가면 되네. 안에 내용은 몰라도 돼요. 그럼 나중에 만약에 기억은 이거거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불합리한 경우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 되어서나 보세요.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마다 있다. 이래.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성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마다 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할은 요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분할을 왜 하느냐?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분할해요.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해요. 오케이? 개발행위 허가받았으니까 있다. 그 다음에 경계가 불합리하니까 분할. 불합리자 들어가면 전부 다 고쳐야지. 그럼 끝에 가면 전부 다 할 수마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과수원의 일부가 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럼 그 들어간 만큼 분할해야 돼, 안 돼요? 해야. 그거를 문자로 말하면은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다면은 분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이거든. 그러면 합병은 일단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합병을 했을 때 의무 있는 거는 12개래, 12개. 이거 12개는 어쩔 수 없이 외웁니다. 그래서 아까 힌트를 줬을 때 여기에 외자가 있다, 없다. 3글자짜리가 없다. 5글자짜리가 없다. 그럼 11개는 공짜로 먹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거는 나중에 외워야 돼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제방, 하천, 국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채용용지, 공원 이렇게 12개가 나와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해야 되거든. 합병을 할 때는 양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같아야 돼. 지목이 같아야 돼. 축척이 같아야 돼. 길동 같아야지. 길동 천호동은 동이 같아 다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동일해야 되는 거라. 여기까지는 됐고 아까 부동산 일부에 되냐 안 되냐 그다. 이제는 민법을 이제 가져오면 이랍니다. 소유권이 있다면 보세요. 소유권이 있다면 소유권 이외가 있어 없어요? 있지. 이 소유권 이외가 용익권이 있고 담보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법을 배워야 돼. 오케이? 네. 그러면 용익권이라면 이제 아까 그랬죠. 지상지역 전세 임대차 하나, 저당권 하나 이러면 딱 가져가면 돼. 그러면 두 개로 분류했다는 말은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저당권이 오면 용익권은 X예요. 용익권이 오면 저당권이 X예요. 그럼 작년에 기출문제가 이거거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있다로 고치는 게 시험 문제 답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변경은 이래만 하세요. 형질 변경. 다음 단계는 시작. 용도 변경. 다음 단계는 시작. 지목 변경. 그러니까 형질이 달라졌다는 게 용도가 달라졌고, 용도가 달라졌다는 게 지목이 달라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등록 말소거든. 자, 봅시다. 바다를 매립해가 육지로 만드는 걸 신규 등록입니다. 60일. 그럼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천재지면 바다로 쓸려 들어가거든. 이거는 등록 말소. 그러면 등록이 말소를 할 때는 구청에서 소유자에게 당신이 땅 바다가 됐으니까 등록 말소를 신청해라고 통지를 해줘. 그러면 소유자가 통지를 받았다면 90일 이내 하면 돼. 안 하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앞에 거는 신규고 두 번째 거는 말소고. 근데 다시 육지가 됐다. 이게 뭐다? 회복. 회복은 90일이다. 직권을 한다. 직권. 그러면 말소했어. 회복했어. 그럼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 공유수면 관리청에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이거든. 그래서 보세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청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옮겨 등록하는 게 축척 변경입니다. 그럼 여기서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있어요. 축척 변경은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됩니다. 축척 변경은 시의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요. 아까 축척 변경은 몇 분의 몇이다? 500분의 1. 이 축척 변경에서 키는 축척 변경 위원회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축척 변경 1. 그럼 심의여기를 놓으면 전부 다 축척 변경 위원회가 다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순서입니다. 지적 소관청 2.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 변경의 의결을 거치고 시의사 승인이 떨어졌어. 그럼 시행공고거든.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공고를 해요. 그럼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돼. 청량을 하기 위해서. 그럼 공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하면 돼. 그럼 이제 청량을 해. 청량을 하면은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청산을 하는 거야. 청산. 아까 면적 늘어나는 사람 돈 내놔야 되고 줄어드는 사람 돈 받아. 그게 청산이에요. 그럼 청산금을 산정을 해야 되거든. 1제곱미터 얼마로 할 거냐? 조사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래가 축척변경에 제출을 하며 결정은 누가 한다? 축척변경. 예. 그럼 청산금이 결정이 되면 이제 공고를 해야 돼. 공고. 15일 이상 공고를 해. 그 다음에 이제 납부고지 수령통지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 돈 내놔라고.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은 돈 받아 가라고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공고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 하는 거라. 그럼 이제 고지서 받았지. 그럼 납부도 6월, 지급도 6월. 똑같잖아요, 날짜가. 근데 이제 이신청은 1월 이내인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몇 월 이내? 1월. 그래서 이신청은 지적소관청에다 갑니다. 심의 의결은 어디서 한다?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그럼 이게 등록상 정정이죠. 항상 풀 때 이래 하세요. 정답입니다. 토지의 표시가, 여보세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시작. 등록상 정정. 소유자가 잘못됐다. 바로잡는 거는 시작. 소유자 정정. 그럼 항상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등록상 정정이에요. 신은 뿌린 자가 거두릅니다. 법학에서는 잘못된 거는 잘못한 사람이 바로잡아야 돼.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신청인이 잘못했다. 하나는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 그럼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신청만 돼.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신청도 되고 지금 요걸 예쁘게 말하면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직권으로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는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구청에서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이거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내가 직권으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청해라. 그래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소유자죠.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그럼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부 보고 직권으로 정정하면 돼. 안 하면 소유자가 바로잡아달라고 신청하는 거고, 미등기는 등기부가 없거든. 그럼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할 수는 없어요. 소유자의 뭘 한다? 신청. 결론은 정정을 할 때는 신청은 다 되기 때문에 공부할 게 없잖아요. 그럼 직권만 해오면 되는 거예요. 아까 신청인이 잘못했을 때는 직권을 할 수는 뭐다? 없다. 미등기는 직권을 할 수는 뭐다? 없다.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을 할 수는 뭐다? 없다.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요거 이제 딱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됩니다.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토지동이라. 그럼 서류. 시작.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그걸 보고 장부를 수정하는 거라. 시작. 지적 정리. 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줘야 돼. 그게 시작. 등기 촉탁.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지. 달라졌다면 소유자에게도 알려줘야지. 맞죠? 그럼 아까 전에 요 등기 촉탁에서 등기 촉탁 안 하는 거로 몇 개? 한 개. 그게 신규등록이에요. 두 번째로, 요 소유자는 딱 답만 딱 외우면 됩니다. 아까 요 세 가지를 딱 가도 요 그림은 그려졌죠? 소유자가 신청한 사항은 내용을 알아. 이게 통지할 필요가 없지. 맞죠?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했다, 직권을 했다는 거는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 대충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자, 그렇게 공부합니다. 오늘 30%만 이해가 가면 되거든.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100%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등기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있잖아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도록 합니다.